1회의 시술, 단일 시술만으로도 줄기세포 CD34 플러스라는 어떤 마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로 영양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의 마커를 가진 애들이 2배나 는다. 그리고 20배 정도 시술을 했을 때는 8배까지 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 안녕하세요. 청담리투 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안티에이징 치료 중에 하나인 고압산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압산소가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치료들하고 함께 할 때 좋은지, 어떤 목적으로 할 때 좋은지, 그리고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되는 필수사항들이 무엇인지까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대충 그려놓은 그림은 이제 고압산소 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사진으로 더 좋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고압산소에 대해서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압산소 치료들은 현재 이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하나가 되고요.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뭐 줄기세포와 관련된 시술들, 그게 뭐 혈액 농축요법이 됐든 PRP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시술들에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하나가 되고, 이 원래 고압산소는 예전에는 우리가 잠수병이나 잠수를 깊게 하고 왔다가 갑자기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은 혈액 안에 있던 기체들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혈관을 막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이게 잠수병인데, 그럴 때 급하게 이제 고압산소 챔버로 들어가서 다시 수중에 있는 환경처럼 압력을 만들어줘서 천천히 치료를 해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잠수병의 치료나, 아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CO, 원래 CO2가 이제 이산화탄소죠. 근데 하나만 된 CO가 불완전 연소를 할 때 생기는데, 일산화탄소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합력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합 때문에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될 때도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많이 끊어진다 라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의학에서 이제 좀 간헐적으로 쓰이던 것들이 최근에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압산소가 주는 어떤 효과들의 논문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이제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가면 보통은 2기압, 현재 이 상황이 1기압이죠. 그래서 2기압은 대충 수심 10m 환경인데, 어쨌든 2기압 또는 뭐 2.5기압, 최근에는 3기압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2기압 정도 이상만 되거나 2.5가 될 때 고압산소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고압산소 환경에 들어갔을 때 노화가 억제되거나 콜라겐이 생성되거나 뭐 줄기세포가 배가 된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점점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유전자에 있는 텔로미어가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가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이게 정말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서 육체가 이제 노화에 이르러서 거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인 내용이 이제 텔로미어가 되는데, 고압산소 환경에 들어갔더니 텔로미어 자체가 길어지더라 라는 연구 논문도 있고요. 혈관신생, 이 혈관신생이라는 게 역시 우리 피부 미용에서도 혈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뭐 피부의 재생이나 이런 거에도 좋지만, 전신으로 볼 때에도 혈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혈관들을 신생하게 되는, 우리가 이게 VEGF라고 해서 이제 혈관을 만드는 인자들도 있는데, 혈관 신생 효과도 있고, 콜라겐을 더 형성하는 효과, 그리고 프로콜라겐이라고 해서 콜라겐을 점점 만들어가는 작용들을 더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또는 광노화로 인한 주름 형성을 억제한다. 이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섬유아세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섬유아세포는 피부 미용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이랑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인데, 콜라겐을 새로 만들거나 조직을 다시 재생시키거나 새로운 재생을 많이 하는 세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해서 이제 섬유아세포가 있습니다. 섬유아세포의 작용을 증진시킨다. 이건 또 좀 놀라운 건데, 1회의 시술, 단일 시술만으로도 줄기세포 CD34 플러스라는 어떤 마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로 영양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의 마커를 가진 애들이 2배나 는다. 그리고 20배 정도 시술을 했을 때는 8배까지 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 제가 며칠 전인가 네이버 기사로도 이제 봤던 내용인데, 이게 이 정도로 점점 더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구나 라고 했던 것들 중에, 물론 그 연구에서는 좀 회차를 많이 하긴 했어요. 한 60회 이렇게를 하긴 했는데, 60회 또는 뭐 20회 뭐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안티에이징, 그리고 실제 미용의학적인 재생,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 자체의
활성화 이러한 작용들로 복합적인 안티에이징과 뭐 피부 미용이나 기능적으로 근거가 탄탄한 어떤 시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고압산소 시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에서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고압산소에 들어가게 되면 100%의 산소를 흡입하게 되고 이거를 2기압, EATM이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2.5기압도 가능한 뭐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고압의 산소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산소가 몸에 언제나 꼭 좋은 것만은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라고 해서 대사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몸을 해치는 노화의 사실은 주범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압 산소 환경의 100% 산소 환경에서는 이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인자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신호인자로 작용을 해서 얘네들이 뭐 카탈라제, 뭐 글루타치온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굉장히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좋은 작용이 생기는 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고압산소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때 갑자기 저산소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100%의 산소를 해서 몸이 산소가 굉장히 많네 했다가 딱 챔버 끝나고 정상 공기로 돌아오면 몸에서는 야 지금 저산소 상태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HIF1이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저산소 유도인자를 만들게 되고 이 유도인자가 다시 네 번째로 아까 말했던 뭐 혈관 신생, 콜라겐 주름 형성 억제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VEGF라고 혈관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INOS라고 산화질소,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 생산 등 약 200개 이상의 시그널링을 하게 돼서 몸 전체를 재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가 이제 고압산소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압산소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술을 하냐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거죠.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이 고압산소만 여러 회차를 해줄 때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거나 회복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운동 기능의 회복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염증을 억제한다던가 이런 복합적인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단일 고압산소 시술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기능의학 쪽이나 저희 같은 피부 미용에서도 줄기세포라는 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뭐 혈액도 있고 지방도 있고 골수도 있고 이 안에 각각 함유된 줄기세포의 양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혈액 농축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라는 영역의 시술을 할 때에 시술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산소를 해주면 줄기세포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줄기세포 채취에 앞서서 고압산소를 해준다거나 시술 후에 줄기세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전후 프로토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최근에 첨단 재생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줄기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으로 재생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도 인증을 받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줄기세포나 재생의학을 시술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고압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시술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근거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용 목적이에요. 이 미용 목적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피부가 좋아지려고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그리고 색소를 지워내기 위해서 또는 리프팅을 위해서 고압산소를 한다. 이거는 조금 경우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재생 역할을 하고 피부가 점점 좋아지게 하고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미용 목적의 여러 가지 시술들이 보통 우리가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나 줄기세포나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시술들이 우리가 자극을 주고 이 피부가 재생을 하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피부가 좋아지든 리프팅이 되든 이런 상처를 내고 재생 치유를 통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방식들이 있는데 고압산소를 시술을 전후에 병행을 해주게 될 때 회복이 훨씬 빨라지는 점 대부분의 시술들 중에 우리가 멍이나 붓기 같은 게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멍과 붓기 자체가 빨리 빠지는 점 그리고 회복이 높아지면서 시술의 결과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압산소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 잘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술 후에 멍도 잘 들고 그런 분들은 미리 잘 얘기를 드리고 고압산소를 이제 시행을 같이 하시게 되면 훨씬 회복이 빠르고 실제 시술 결과도 더 좋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미용 목적에서 조금 더 나아간 흉터 치료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내고 뭐 프락셀이든 아니면 뭐 미라제신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상처를 내고 피부가 재생하는 과정을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서 미용과 미용 영역의 치료
치료까지에서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통 시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압선소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고도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 횟수나 또는 그 압력의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횟수는 사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할 수 있으면 사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주 1회 또는 뭐 주 2회 많이 할 수 있는 분들, 지금 내가 빠른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 뭐 많이 부어있거나 시술하거나 또 내가 줄기세포 채취하기 전에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회도까지도 괜찮기는 하다.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는 보통 2기압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2.5기압도 시도할 수 있는데 2기압 정도 이상만 돼도 큰 문제는 없고 2.5까지 하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의사항이나 뭐 금기사항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엄밀한 금기에서는 기흉을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압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기흉을 한번 겪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몸 안에 금속 재질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페이스메이커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심장 박동기를 착장하신 분이나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리고 기흉 과거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현재 임신인 거를 확연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은 저희가 주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면서 동시에 다이빙을 하거나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원래 이퀄라이징이라는 기법을 써요. 이게 어려우면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이렇게 할 때 귀가 이렇게 뚫리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원래 정석적인 거는 이 이퀄라이징에서 발살바 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 발살바가 입을 닫고 코를 막은 다음에 숨을 이렇게 세게 내쉬면 귀가 이렇게 먹먹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잘 하실 수 있어야 이 고압산소를 잘 받으실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 하는 중에 귀가 자꾸 아프고 하기 때문에 압력을 못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젠가 고압산소를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발살바를 조금 해보고 내가 잘 되는지 보고 요거에 좀 익숙해야 수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압산소를 뭐 일반인 분들이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제가 볼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불면증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잠을 좀 잘 자게 되고, 자고 일어나서도 몸이 가벼운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도 회복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느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많이 하려고 드린 면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사실 크게 불편하거나 답답한 거 없이 좀 편하게 쉬다가 나오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 발살바만 잘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가장 근거가 탄탄한 시술 중에 하나라서, 복합적인 안티에이징 중에서도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본다던가, 내가 미용 시술을 하는데도 조금 더 시너지를 내고 싶다던가 할 때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고압산소 하이퍼베릭 옥시전 테라피라고 해서 이 챔버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